엔비디아 실적과 20년 채권금리 관련 입찰 얘기 블룸베어 통해 전해드렸고 많은 분들이 보시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블룸베어 플러스 개념으로 메리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글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데일리 총재 글을 그냥 소개하는 정도까지만 딱 할 텐데요. 정말 이 연준이 지금 경제와 금리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구나 이런 점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글이라서 참 귀한 글입니다. 함께 읽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2월 16일에 데일리 총재가 전미 비즈니스 경제학회에서 발표한 연설을 발췌를 한 것인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2월에 파월의 역사적인 FOMC 발언이 있던 그때였습니다. 그 다음날 데일리 총재가 세탁소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말을 했어요. 내가 와이프랑 전날 저녁을 먹으러 갔다. 그러니까 FOMC가 열린 바로 그날 저녁인 거죠. 축하하는 저녁이었는데 뭘 축하했냐면 페드의 금리 인상 주기가 끝난 거를 축하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글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건 데일리 총재가 금리 인상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들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인플레가 어떤 존재인지 그런 걸 단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글을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시적이죠? 그러면서 그 남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드디어 최악의 시기가 지나갔다. 우리 가족이 이제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그러면서 데일리 총재는 이렇게 글을 이어갑니다. 주변 사람들이 경제가 붕괴되지 않으면서 인플레가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조금씩 숨을 쉬고 있다. 상황이 나아졌다는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연준은 잠시의 안도, 그것 이상의 것을 제공을 해야 한다. 연준의 목표는 물가 안정과 고용 극대화인데 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작업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상황 설명을 합니다. 일단 진전 확실하다. 왜냐? 1년 전에 비해 경제가 좋은 상태다. PC 기준으로 23년 2월에 2.6% 찍었는데 이건 한때 7%가 넘던 인플레에 비해서 크게 나아진 것이다. 자, 이제 연준이 바라보는 인플레의 하락 원인이 나옵니다. 글로벌 생산, 창고, 물류 네트워크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래프 보시면은 GS CPI, 글로벌 공급망의 압력을 보여주는 지표죠. 이게 이미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놀랍게도 노동 부분에서 생산성이 높아졌다는 그런 징후가 보인다. 미국 근로자들이 다시 일하기 시작해서 여성을 포함해 근로 연령대에 있는 고용 참여율이 무려 2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참여율이 역사적 최고를 기록을 했다. 이민 근로자도 많아졌다. 이게 중요하죠. 단순히 이게 더 많은 고용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근로의 생산성 자체가 올라갔다. 23년 기준 생산성 성장은 2.7%였는데 팬데믹 이전에 추산된 생산성 성장을 추산해보니 1에서 1.25% 사이였다. 이런 공급 측면의 개선은 노동시장 긴축을 강화하고 임금 인플레를 우리의 2% 인플레 목표와 일치하는 수준에 가깝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그러니까 공급망 개선 그리고 노동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두 개의 축이 수요 공급 곡선에서 공급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인플레, 물가 상승률 둔화 효과를 이끌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공급 개선 효과 플러스 긴축적인 통화 정책이 인플레 하락에 기여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추산해 보니까 23년 코어 인플레의 3분의 2가 인플레 하락의 3분의 2가 수요 측면에서 왔다고 보여진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성 향상에 의해서 에이스 곡선이 이렇게 이동을 하고 또 긴축에 의한 효과로 수요 곡선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물가 상승률을 떨어뜨리는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물가 상승률을 떨어뜨리는 물가가 아주 조금만 오르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만들어냈다. 이 어려운 걸 우리가 해냈다. 이런 게 데일리 총재의 생각인 거죠. 자,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23년 우리 정말 잘했고 좋은 소식이고 이것은 진전이었다. 그런데 데일리 총재 고민이 시작됩니다. 이게 계속될 수 있을지가 문제다. 많은 이코노미스트는 그렇다고 말을 한다. 실제 뉴욕 페드 기대 인플레 보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가 보인다. 애틀랜타 페드가 내놓는 비즈니스 기대 인플레를 봐도 와, 이게 거의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우리는 위험을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이 위험이 양방의 위험이다. 양방에 걸쳐 있다. 이쪽 저쪽에 다 걸쳐 있다. 뭐냐? 일단 인플레이션 진전이 둔화될 위험이 있다. 왜냐? 지난해 봤던 공급의 진전의 지속이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근로자들의 노동력 참여가 역사적 최고치에 가깝고 이민 근로자들도 더 들어오는 데는 한계가 있다. 생산성 향상 같은 경우도 지난해 봤던 숫자가 나올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인플레 하락의 공신 두 축 중 하나였던 생산성 향상,
공급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켰던, 그래서 물가 하락에 기여했던 기 메커니즘이 이제는 한계에 왔을 수 있다고 우려를 하는 거죠. 게다가 또 홍해 사건, 파나마 운하 같은 이런 여기 물류에서 혼란이 공급망을 깨버리면은 오히려 이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물가를 올릴 위험이 있다. 게다가 지금 수요가 지금 너무 좋다. 지출이 좀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봤는데 예상이 틀렸다. 이런 활발한 수요는 인플레의 위험이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고 물가 올라가고 여기에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버리면서 이게 더 오르면은 이건 정말 물가에 엄청난 위협이죠. 그리고 또 하나 위험,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 노동시장이 위험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지금 노동이 실업률 상승 없이 유지되는 걸 봤는데 전문 용어로 보자면 우리는 베버리지 곡선의 가파른 부분을 내려가는 것이다. 이 베버리지 곡선, 이거 좀 약간 어려운 거라서 모르셔도 되는데 왼쪽이 이 빈 일자리율, 결국은 구인율이죠. 오른쪽이 실업률입니다. 곡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데일리 총재가 우리는 베버리지 곡선의 가파른 부분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여기입니다. 이 부분이죠.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 빈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실업률이 거의 움직이지 않죠. 하지만 데일리 총재가 내놓는 데이터에 따르면 빈 일자리는 역사적 평균에 이미 가까워졌고 여기서 이 더 떨어진 이 곡선 타고 내려오면은 이제는 실업률이 올라가는 국면이다. 노동의 수요 감소와 실업률 사이의 상충 관계가 뚜렷해질 수 있다. 물론 고용이 지금처럼 강력한 상황에서 먼 얘기일 수 있지만 노동시장의 피벗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빨리 이루어졌는지, 노동이 한번 무너지면 얼마나 실업률이 빨리 올라가는지를 역사적으로 관측한다면 우리는 이 위험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상황이다. 인내가 필요할 때 빠르게 행동하려는 유혹도 버려야 되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민첩하게 대응할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한다. 경제는 우리가 정확하게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주지 않는다. 우리의 정확한 위치를 잘 보여주지 않는다. 그리고 글은 이렇게 끝납니다. 세탁소 간 날 다음 날에 상점에 갔는데 어떤 아버지와 딸이 줄을 섰는데 저도 여기 딸이 있는데 사진이 너무 감동적이라서 일부러 가져와 봤습니다. 여튼 계산할 때 이 부녀가 총액이 나오니까 왜 이렇게 비싸냐고 아버지가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원이 인플레 때문이죠. 이렇게 주저없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딸이 팬데믹 전에는 인플레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도 다시는 듣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데일리 총재가 글을 맺습니다. 참고로 데일리 총재는 얼마 전 PPI가 나온 직후에 올해 연준 금리 인하 3번이면 적절하다고 말을 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글 속에는 이 공급 측면 충격이 인플레를 직격할 위협, 여기에 수요 측면까지 가세에 인플레를 더 올릴 위협, 그러면서도 노동이 한 번에 깨지면서 실업률이 올라가는, 즉 경기 침체 위험도 다 들어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판단을 여러분께 돌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하는 그런 좋은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도 잘 읽히고 감동도 있고 무엇보다 연준의 속내를 얘기하듯이 어떤 데일리 누님에게 듣는 그런 글이라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월걸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